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이 된 게 아니라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이 된 거죠. 그래서 강남 일부 지역을 보면 소수의 호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대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정부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등한시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부동산 특히 가격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이런 토론을 해보면 한쪽에서는 이건 투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그건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 내지 투자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대립되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과수요,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 때문에 좀 투기적인 요인도 있다는 걸 다 인정하시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공급책이 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것 같고 서로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서도 그 서울의 재건축이나 이런 데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가수요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어떤 투기 수요 내지는 가수요까지 충족할 만큼의 공급은 안 된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측면들도 있고 또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공급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산층들이 그 신규 주택들에 대한 선호가 높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도 서울에 있는 그 신규 주택들인데 신규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그런 걸 미리 사둬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집값 상승에 원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이 지금 18번째 지금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는데 제가 체킹을 해보니까 27번이나 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정책까지 다 이해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종가를 한번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까지 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한다든지 세금을 올린다든지 투기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투기 가열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수요를 억제하면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는 정책은 거의 없어요.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재건축은 우리 서초에 재건축이 한 70군데가 넘어 됩니다만은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를 더 강화해서 많이 받아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안전 기준을 강화해가 재건축을 못하게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좀 제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하는 게 발표한 게 이런 거예요. 신도시 30만 가구. 신도시 30만 가구는 앞으로 공급되려면 5년, 10년 뒤에 이야기예요. 신혼주부 저택 10만 가구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게 딱 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도심재생. 도심재생이라는 게 기존 주택을 약간 개량하거나 페인트 칠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수요는 넘치는데 새로운 공급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노무현 정부의 예전에 그걸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수요를 굉장히 억제하는 정책을 썼어요. 종부세를 그때 만들어왔고 또 재건축의 초과이익 그때도 새로 강화해서 했고 그때 5년 동안 43% 올랐어요. 박근혜 정부